다들 코스피 올라간다고 눈을 한쪽으로만 돌리고 계시는 동안 경제의 한 축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꿈틀거립니다. 이렇게 과열이 되어갈수록 성숙한 투자자라면 한 발 물러서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죠.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주택담보대출 있으신 분 계세요? 아니면 변동금리로 대출 받으신 분? 아니면 금리 좀 내려가면 집 사야지 기다리고 계셨던 분? 지금 이 세 그룹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불과 며칠 전 한국은행 부총재가 공식 석상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금리 인상을 고민할 때가 됐다. 네, 들으셨죠? 인하가 아닙니다. 인상입니다. 우리가 2024년부터 기대하던 그 금리 내려가는 세상, 그 흐름이 지금 완전히 뒤집히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왜 이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지갑에 정확히 어떤 영향이 오는지 숫자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뭘 해야 할지 명확하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지금 상황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한국은행은 2024년 10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총 4차례 인하를 단행하며 기준금리를 3.5%에서 2.5%까지 낮췄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계속 내려가겠구나, 2025년 말이면 2%도 보겠다고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26년 4월 한국은행은 7번째 연속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습니다. 이 결정은 인플레이션 상승과 금융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터진 게 진짜 폭탄이었습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해외 기자 간담회에서 금리 인상 사이클 전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겁니다. 한은 측이 공식적으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가능성이 아니에요. 한국은행 부총재가 공식 발언을 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극도로 신중하게 합니다. 그냥 고민할 때라고 했을 리가 없어요. 이건 시장에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걸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물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연간 물가 상승률이 2.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를 초과한 겁니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숫자입니다. 목표가 2%거든요. 이걸 넘기 시작하면 중앙은행은 행동에 나서야 하는 명분이 생깁니다. 두 번째, 중동 사태로 유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 이스라엘 전쟁 상황 아시죠? 신임 한국은행 총재 신현송은 취임 연설에서 이란 전쟁과 연관된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 활동을 저해하고 있어 금융 안정성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경고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물류비, 제조원가, 전기요금, 식품 가격 다 오릅니다. 그러면 물가가 또 올라요. 그러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아야 하는 압박을 받습니다. 세 번째,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불안정해지면 수입 물가가 올라갑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같은 달러어치 원유를 더 비싼 원화로 사야 하니까요. 이것도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리면 원화가 더 약해질 수 있어서 부담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물가, 유가, 환율 세 가지가 동시에 한국은행을 금리 인상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자, 하는 부총재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전문가들이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메리츠 증권 연구원은 연내 최종 금리는 3%로 예상한다며 연내 금리를 인상한다면 두 차례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3분기까지 인플레이션 충격이 지속되고 내년 성장 기대가 유지된다면 8월 첫 인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8월이요. 지금 5월이니까 3달 남은 얘기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연구원도 유 부총재 발언을 보면 이제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도 충분히 가능한 옵션으로 봐야 한다며 연내 두 차례 인상에
3%에 도달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 2.5%에서 2번 올리면 3%가 됩니다. 여러분 지갑에 이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바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얼마가 더 나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은행 주담대 금리가 이미 어디까지 와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단이 7%를 돌파했습니다. 5년 전 저금리 시기에 5억 원의 주담대를 2.5%의 금리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빌렸을 경우 매달 약 197만 원의 원리금을 냈지만 대출 금리가 4.6%로 올랐다면 매달 내야 할 원리금은 약 25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197만 원, 256만 원. 한 달에 59만 원이 더 나가는 겁니다. 1년이면 708만 원. 이게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기준금리가 또 0.5%피 올라가면요. 시장금리는 보통 이보다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바로 타격을 받고 혼합형이라도 5년 고정 만료 후 갱신 시점에 폭탄이 터집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지금 가계대출에서 변동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3년 4개월 만에 최대인 56.9%까지 올라왔습니다. 금리가 오르는데도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이유는 고정금리보다 당장 금리가 낮다 보니 지금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금리 상승기에 고스란히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변동금리 대출 갖고 계신 분 주목하세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 연체율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월 말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0.42%로 전월 대비 0.04%포인트 늘었고 주담대 연체율도 0.29%로 상승했습니다. 연체율이 올라간다는 건 버티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금리가 더 오르면 이 숫자는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세 그룹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룹 1, 변동금리 대출자. 지금 가장 위험한 분들입니다. 당장 대출 계약서 꺼내서 금리 방식 확인하세요. 변동형이라면 지금 고정형이나 혼합형으로의 전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물론 전환 수수료가 있고 지금 고정금리가 높다는 게 부담이지만 금리가 2번 더 오른다면 지금 전환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가서 대환 조건 먼저 물어보세요. 직접 비교해봐야 합니다. 그룹 2, 고정금리 대출자 만기 23년 이내. 지금 당장 부담은 없으실 겁니다. 근데 고정기간 끝나고 갱신할 때가 문제입니다. 그때 금리 환경이 어떻게 돼 있을지 시나리오를 그려보셔야 해요. 지금부터 원금을 조금씩 더 갚아두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원금이 줄어야 갱신 때 충격이 줄거든요. 그룹 3, 집 살까 고민 중인 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이 실질화된 상황에서 금리 내려가면 사야지라는 전략은 일정 수정이 필요합니다. 금리가 내려갈 것 같으면 집값도 오를 가능성이 있고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어느 쪽이든 기다리면 뭔가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중요한 건 자신의 DSR, 즉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몇 %인지 먼저 계산하는 겁니다. 금리 3% 시나리오에서도 버틸 수 있는 수준이냐? 그게 먼저입니다. 한 가지 더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금리 인상 압력, 사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나면 유가가 오릅니다. 유가가 오르면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올라갑니다. 물가가 오르면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립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다가 멈췄죠. 일본은 반대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로벌 금리 사이클이 한국에도 영향을 줍니다. 한국이 혼자 금리를 낮추면 원화 약세, 자본 유출 위험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흐름이 인상 쪽으로 틀면 한국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한국은행의 정책 변화가 아니에요. 전 세계의 통화정책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입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금리 인하 파티는 끝났고 인상 파티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 한국은행 부총재가 공식으로 신호를 쐈습니다. 물가는 목표치를 넘겼고 유가는 오르고 있으며 환율은 불안합니다. 전문가들은 연내 한두 차례 인상, 기준금리 3%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대출이 있다면 오늘 당장 본인 대출 조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변동이냐 고정이냐, 언제 갱신이냐, 금리가 1%피 더 오르면 한 달에 얼마가 더 나가냐? 이 숫자를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모르면 맞습니다. 알면 대비할 수 있어요. 이 채널에서는 이런 변화를 계속 빠르게 잡아드릴 겁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금통위 결정 직후에 바로 분석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